continuation study for gas-phase mercury removal complete gas and removal conservation functional groups elemental mercury가 직기산수를 갖다가 제거하고 소건트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의 그 소건트 중에 소건트 중에 이 옥셀 펑셔널 그룹이 elemental mercury removal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서론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스페이스 머큐리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증기산소는 여러분들 아마 수분 쪽에, 증기산소는 쪽은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증기산소는 크게 산화수분하고 원소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화수분은 HC와 HCF는 이가수분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물에 대한 솔루트가 있습니다. 원소수 엘레멘탈 머큐리는 물에 대한 솔루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스에서 나오게 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FGD, 그러니까 Fluid Gas Desulfurization 시스템에 있는 라운드에서 측정했을 때 옥시다이즈드 머큐리는 그 인넷에서 아웃렛으로 갈 때 거의 한 70~80%가 근데 엘레멘탈 머큐리는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이제 온타리오 하이드로가스라고 레스터 트위니 9, 그러니까 미국 EPA에서 만들어낸 수분 분석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FGD가 습식 FGD, Fluid Gas Desulfurization 여기서 엘레멘탈 머큐리는 솔루트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발전소라든가 소방물에서 한 50% 정도는 처리가 안 되고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분의 발생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 공정, 수분 사용 공정.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적인 발생, 그러니까 안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건 1년에 1000톤 정도가 증기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위적 안트로포제닉 소스가 1년에 한 4000톤. 안트로포제닉 소스의 대표적인 것이 발전소하고 소방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방로 쪽에서 지금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은 증기상 수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분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을 배출 경험, 소방에서 헬스 배출 현황을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그리고 헬스 중에서 중금속인 CD나 HC, PB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W에서 400에서 1000ppm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그 증기상도 증기상이지만 입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우리 필터에서 걸러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HG 같은 경우는 0.5에서 5ppm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50% 정도는 그냥 증기상으로 빠져나가버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안반에서 비교하기 위함인데요. 자연증에서 안반에서 나오는 것은 0.1%.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MSW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는 소방물, 발전소 수는에서 발전소 중에서 다른 기능 같은 건 그만두고 이 석탄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보시면 그 석탄 원산지를 봤을 때 수분의 그 웨이트 퍼센트로 보게 되면 보통 한 0.15 ppm이죠. 이 정도는 석탄에 함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그 미국 제프리에서 발표를 한 건데, 석탄에 만약에 수분이 대량이 있다면 이것이 보일러에서 통해서 ESP를 통해서 FGD를 거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처리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100 중에서 60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40 정도가 포건대에 들어가고, 이것이 HG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분이 그냥 엘레멘탈 머큐리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류가 이 수분을 먹게 되면 어류 몸 안에서 바이오코놀리케이션이 됩니다. 거기서 점안이 들어가서 인체의 가장 무서운 메틸 머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치사량이 일반 엘레멘탈 머큐리에 한 1000배 정도, 조금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여기서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수분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1996년도에 미국 EPA에서는 머큐리 스타디 리포트라는 걸 갖다가 미국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한 10,000페이지 정도
굉장히 또 방대한 자료가 미국에 제출을 했고, 지금 2007년서부터는 미국에서 발전소에서 이 머큐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진짜 발전소에도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머큐리 컨트롤 시나리오 미국에서 보시면은 1996년도에 콜 컨섬션 1년 턴, 100만 톤당 그 머큐리 에미션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좀 조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탄을 사용하는 콜 100만 톤당 수온을 0.03톤까지 줄일 것이냐면은 실제 석탄 중에 그 석탄이 가지고 있는 머큐리의 90%를 갖다가 줄일 것이냐.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이 머큐리 레퍼런스 노즈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미국 과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머큐리 레퍼런스 노즈가 뭐냐면 사람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머큐리 양을 딱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되는 양에 따라서 시비언 케이스 같으면은 석탄에 있는 수분의 90%를 제거하는 단위까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체 발전소의 90% 정도가 머큐리 컨트롤 디바이스를 새로 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큰 임팩트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2007년이면 우리나라는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이것이 거의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머큐리 컨트롤 테크놀로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WFGD, 그러니까 Wet Focus Desulfurization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머큐리 리무버 인핸싱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멘탈 머큐리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옥시다이즈 머큐리, 산화 머큐리를 만들어서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물에 녹여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산화제로 낙스바르가 LCM을 쓰는 방법이 좀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LPGD의 그 오퍼레이션 컨디션을 다 바꿔가지고 발생하는 머큐리를 갖다가 얼마만큼 더 많이 산화시킬 것이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연구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버트 인젝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버트 인젝션 중에서 그 소번2로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활성탄인데, 액티베이티드 카본인데 버진 액티베이티드 카본, 그러니까 일반 활성탄을 버진 AC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리 프로모티드 AC,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 AC를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갖다 화학적으로 처리를 갖다가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를 딱 포함을 해서 일반 그 이노가닉 소번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가장 그 가능성이 큰 그런 기술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FGD 쪽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카본 베이스 서번트 쪽인데 보시면은 카본 베이스 서번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케미컬리 모디피케이션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넌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에이스입니다. 일반 버진 에이스 같은 경우에 퓨리피케이션 이피션시가 크고 어섭션 카피시티 크고 코라전 프라블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서 화학적으로 모디피케이션 시키는 방법이 이제 KI를 갖다가 담지시키거나 H2S 서프를 한 8% 정도 담지시키거나 서프를 담지시키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거는 요들을 갖다가 3.5%, 서울프로 7.6%, 그 다음에 일반 활성탄에서 원프로머티브 카본이긴 하지만 일반 활성탄에서도 0.4에서 0.9% 정도의 서울프를 포함한 활성탄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CL을 갖다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HMS를 갖다 처리하는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걸 갖다 실제로 저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데 옥시전 펑션 그룹을 갖다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옥시전 펑션 그룹을 집어넣는 경우가 HMS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번트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패크드 배드로 해가지고서 서번트를 갖다가 한 30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도 스크린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소각로 같은 경우는 패크드 배드가 가능하지만 소각로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거나 발전소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패크드 배드는 안 되고 서버트 인젝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버트 인젝션 쪽에 적합한 활성탄을 갖다가 33가지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서 선별을 했고 그 중에서 SH4Y10 이건 국산이고 우리나라 신강화학이라는 데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발탄
발탄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그 화장탄. 그래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파쇄형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오라이트라든가 또, 아까 케미컬 프로모티드 LC 중에 설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페트롤 복스가 설포가 한 7, 8%가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설포 페트롤 복수 지금 대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되는 거는 요거는 저희가 결과를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벤치 스케일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보시면 위량이 0.5루베, 최대 1루베, 분당 1루베를 다 실험하시면 실험 맞추고요. 수능,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에어 서플라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기 팬 가지고 하고 있고, 에어프리히팅 시켜서 160도 한 200도까지 온도 올려서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머피 퍼미션 셀이 있어서 거기서 수분 농도는 한 50 마이크로그램 per 루베로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수분 농도 50 마이크로그램이 50 ppb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50 ppb의 수분 농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좀 먹었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가서 사이클론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활성탄 피더하고 인젝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젝션 시켜서 벤치 위에서 여기서 반응시켜서 빠져나가서 여기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벤트 시키는데, 벤트 시킬 때에 어쨌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또 수분 베이프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주기 위해서 별도로 버스 좀 배드를 설치를 했고요. 요것이 지금 머피 어나라이저고, 요거 지금 그 데이터 어쿠션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지금 ACP의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활성탄마다 그러니까 수분 농도가 한 50 마이크로그램 루베가 되기 때문에 그 활성탄을 레이시오로 다 맞추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각 활성탄마다 비중이 다릅니다. 활성탄의 일반적인 비중은 0.5kg per 루베 정도가 되는데요. 그 활성탄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피더 캘리브레이션 별도로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활성탄입니다. SH4x10.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좋은 활성탄은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갖다 깔게 하기 위한 일반 활성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량 0.5도에서 온도 160도, 체류 시간 0.5초, 1초를 맞추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카본 수분 레이시오, 그러니까 수분 5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활성탄의 양이 지금 한 10만까지, 그러니까 한 만에서 10만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했고, 일반 활성탄, 요 조건에서는 일반 활성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에서 한 30% 정도 어필을 갖다가 제공했고,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고율이 높고, 온도가 높아지면 제고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일반 활성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30%는 낮은 건 아니고, 요걸 갖다 체류 시간을 더 늘리거나 온도를 갖다 좀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활성탄도 지금 한 70, 80%까지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거는 일반 활성탄들과 안트라사이트라든가 SH, NSH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CHG 레이쇼라는 리무버 레이트인데 맥시멈 30%죠. 근데 리그나이트 계통은 좀 증가를 해서 지금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단위까지 합니다. 물론 카본 HG 레이쇼는 한 7만까지 증가를 한 상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미컬 프로모티드 AC가 되겠습니다. 리그나이트 계통은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설퍼 1% 능력으로, 그 다음에 SH에다가 N이라는 거는 뭐 새로 왔다 하는 것은 U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황산도 처리하고 질산도 처리하고 이렇게 돼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반 SH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낮은 리무버 레이트를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황산이나 질산 처리를 갖다가 하게 되면 한 60 이상, 70에서 90%에 육박하는 그런 걸 다 갖게 됩니다. 이것의 메커니즘은 H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탄을 산화시켜서 옥시전 펑션을 갖다가 서번트에 보유를 하게 되고요. HPS 같은 경우에는 서번트 자체의 기공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본래 자기의 능력의 한 두세 배를 증가시키는 그런 걸 따를 수 있습니다. 옥시전 펑션 그룹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다 다른데요. 그 설포 임프레그네이션 같은 경우는 설포는 HGS를 만들어내는 케미컬 어섭션 쪽이고요. 그 다음에 HPS도 마찬가지인데, 질산 처리를 또 하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펑셔널 그룹을 보시게 되면은 3,300은 지금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700, 그 다음에 1600,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250,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로마틱스, 그러니까 이쪽은 옥시즌하고 상관이 없고요. 세 개의 피크가 옥시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결과랑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리그나이트 오스트리아 쪽이 가장 펑셔널 그룹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산 처리한 경우인데, 질산 처리한 경우만 산소 펑셔널 그룹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에스베스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본 그룹을 따라 증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펑셔널 그룹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실험 결과를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소각물하고 발전에 배출되는 증기상 수분제로는 1008센타를 제조를 했고, 산소 기능성 그룹을 딱 부여할 수 있는 질산 처리라든가 황산 처리, 이건 황산 처리로 산소 기능성 그룹은 아니고 코어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걸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제걸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 CH조에서 5천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저희가 모사가스 영향,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모사가스 영향 고쳐하고, 그 다음에 온도 영향을 좀 더 시비하게 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페트롤콕스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활성탄 말고 일반 노블 카본 서번트 쪽으로